술라가 로마를 정복하고 스스로 독재관에 오르던 시절, 기원전 81년에 카이사르는 아직 18세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부가 마리우스, 장인이 킨나였던 카이사르는 적통 민중파 집안 사람이었던 탓에 그 역시 술라의 민중파 숙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술라는 그가 어린 나이임을 감안하여 그를 죽이기보다는 좀 더 낮은 단계의 징계로서 킨나의 딸인 그의 아내와 이혼할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완강히 거부한 카이사르는 술라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술라의 살생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의 외할아버지가 왕년에 집정관을 지냈던 원로원파의 거두였던 덕에 가까스로 사면되어 로마를 떠나는 정도로 그치게 됩니다. 한편 술라는 살생부 명단에 있던 카이사르의 이름을 지우면서 이 녀석의 안에는 마리우스가 1000명이나 들어있네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확실히 술라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던 모양입니다. 한창 로마를 떠나 있던 동안 카이사르는 소아시아에 주둔하던 군단에서 부관직을 맡아 군 생활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술라가 사망한 뒤 로마로 돌아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빼어난 웅변술로 부패한 속주 총독들을 가차없이 고발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술을 더 완성하기 위해 로도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도중에 해적에게 붙잡힌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들을 말빨로 휘어잡는가 하면 해적들이 자신을 포로로 로마 당국에 팔아넘기려고 했지만 도리어 자기 몸값이 너무 낮다며 이들이 자신을 팔지 못하게 해서 해적들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어떻게든 팔려서 살아남은 카이사르는 끝내는 이 해적들을 붙잡아 전원 십자가형에 처하는 통쾌한 복수를 하였습니다. 로도스에 체류할 당시에는 미트리다테스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소아시아로 침략해온 폰투스에 맞서 자비로 군대를 모집하여 소아시아의 로마 도시들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 기원전 72년에 선출직인 군단 대대장에 선출됨으로써 로마식 공직제도인 쿠루스스 호노름, 명예로운 경력의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후 69년에 재무관에 선출되었고 그 해에 자신의 아내와 마리우스의 아내인 고모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들의 장례식 연설에서 카이사르는 드디어 자신이 민중파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술라파 및 원로원파의 영향력이 더 큰 로마에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카이사르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술라의 외손녀와 결혼하는 정치적 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66년에 조영관에 선출되었고 64년에 대신관에 출마합니다. 이 자리는 실권은 없지만 로마 종교의 최고 수장으로서 명예로운 자리였고 종신직으로서 그에게 좋은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른 후보들이 너무 쟁쟁했던 나머지 카이사르는 승패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그는 어머니에게 당선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없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선거는 뇌물의 기준이 애매했던 탓에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이사르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은 막대한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선거의 패배는 그야말로 정치 생명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카이사르 역시 많은 빚으로 인해 선거 패배 시 즉각 로마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자신보다 유리했던 두 후보들이 서로 뇌물수수로 소송전을 벌이는 등 경쟁이 격화되는 바람에 서로 표를 깎아먹어 어부지리로 카이사르가 대신관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다음해 63년에 카이사르는 법무관에 출마하여 멋지게 당선됩니다. 그런데 아직 법무관의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원로원파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원로원에서 최종 권고를 발휘할 정도로 큰 사건이었던 카틸리나의 반란 모의 사건에 카이사르가 연루되어 있다고 원로원파 정치인 카토가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카이사르는 원로원을 찾았고
그의 해명 연설 중 그의 비서가 무슨 쪽지를 카이사르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이를 놓치지 않은 카토가 그것이 뭐냐면서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 카이사르는 직접 읽지 못했고 카토에게 넘겨 그가 직접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밝혀진 이 쪽지의 정체는 카토의 이복 누나 세르빌리아가 카이사르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습니다. 카토의 누나와 카이사르는 서로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죠. 민망해진 카토는 작작 좀 밝혀! 라고 성질을 냈고 원루원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사히 혐의에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62년에 법무관에 취임했고 61년에 히스파니아의 총독직을 맡고 떠납니다. 다만 빚을 너무 많이 졌던 관계로 빚쟁이들이 그의 출국길을 가로막았으나 통 큰 크라수스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무사히 로마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두 개의 부족을 정벌하는 성과를 얻었고 원로원으로부터 개선식을 치를 권리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60년 카이사르는 로마의 성 밖에서 주둔하며 개선식 준비를 하는 한편 이제 공화국 최고의 공직 대망의 집정관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원루원이 못된 장난을 칩니다. 그것은 카이사르의 개선식과 집정관 출마를 양자택일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개선장군은 개선식을 치르기 전에는 로마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아마 승리 후 로마로 처음 입성한다는 의식적인 이유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개선식이니까요. 한편 공직선거 후보 등록은 반드시 로마 시내에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개선장군이 선거에 나가고 싶다면 개선식을 마쳐야지만 로마로 들어와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에 나설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개선식일 이전에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선거가 다 치러진다면 그 개선장군은 아쉽게도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 할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재수가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원로원은 이 경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원에게는 개선식의 날짜를 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로원은 개선시기를 선거일 뒤로 미루어 의도적으로 카이사르를 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카이사르의 경우에도 선거에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카이사르가 개선장군의 지위를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로마로 들어와 후보 등록도 하고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죠. 요컨대 그대로 남아 선거를 포기하고 개선식만을 치르든지 적극적으로 개선장군의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인이 되어 자유롭게 선거를 치르든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이사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카이사르의 선택은 집정관 선거였습니다. 물론 로마 공직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개선식을 포기하는 것은 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집정관 선거는 1년에 한 번씩 있지만 전쟁의 승리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주 뼈아픈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영광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집정관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이사르는 개선식의 영광이 못내 아쉬웠는지 로마로 들어올 때는 멋들어진 백마를 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그는 폼페이우스나 크라수스가 많은 과정을 생략하고 수월하게 집정관이 되었던 것과 달리 카이사르는 민중파임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을 거스르지 않았고 법정화된 공직 경로를 빠짐없이 소화한 정치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중파 출신인 그가 원로원파의 방해를 무릅쓰고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모범생의 방식을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의 기술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에게는 자신을 집정관으로 만들어줄 두 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였습니다. 폼페이우스가 가진 대중들의 지지와 크라수스가 가진 재력이 자신에게로 와줄 수만 있다면 집정관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한 팀으로 이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때 같이 집정관을 할 정도로 협조적이었던 두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그새 천하의 앙숙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카이사르는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 이들을 다시 하나로 이끄는 삼두 정치를 탄생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